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사상 한사상을 확립한 최동환입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가 중심이 되어서 작동되는 이 새로운 문명은 기술의 발달만으로는 절대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반도체 중심의 문명은 기술 이전에 반드시 그 문화적인 배경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미국에서만 이 반도체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 랄프 월도 에머슨은 기존의 유럽식의 억압적인 질서를 개인의 자유와 신성한 자아로 바꾸는 미국 르네상스를 성공시켰고, 또 이 아메리카니즘이 이제 미국의 주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니즘은 하버드 대학 제임스의 실용주의로 이어졌고, 또한 60년대 월남전에 대항하여 개인의 신성한 자유를 찾아 나선 히피 문화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히피 출신인 스티브 잡스가 동부의 거대한 관료적인 대기업의 거대한 규모의 컴퓨터에 대항을 해서 개인을 위한 컴퓨터 PC와 나아가 스마트폰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들 서부 실리콘밸리의 개인주의 기업가들은 동부의 거대한 관료주의적 대기업을 격파를 하고, 에머슨의 이 아메리카니즘이 설파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그 신성하고 초월적인 능력이 세계적인 대기업을 누르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도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미국만이 반도체 문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한때 이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을 해 나갔지만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문화가 일본에서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개인보다 사회를 중요시하는 일본식 문화가 여전히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세계를 향해서 호령하는 이 반도체 문명의 시대에 일본은 그 어떤 새로운 영역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서서히 몰락을 해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는 다시 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반도체 시대는 새롭게 자율로서 세계의 모든 공장, 자동차, 선박, 비행기, 로봇 등이 설계되고 운영되는 전혀 새로운 이 자율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자율의 시대는 이미 미국 아메리카니즘의 개인주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가 공동체 스스로가 자율의 힘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배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배받는 민주주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양 문명의 시작인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죽인 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극도로 증오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와 정반대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스파르타식 과도주의 올리가키를 그들의 정치적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과도주의가 이 시대까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역시 이 과도주의 올리가키를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민족이 창조한 이 고대 동북아 문명은 철두철미하게 자율의 이론 체계로 작동되었던 문명입니다. 그 이론 체계가 한민족의 집단적 지혜인 K사상, 한사상입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 동학 농민운동과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바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과도주의로서는 절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참다운 자율의 민주주의인 것이고, 그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이미 이 이론과 실제 모두 다 자율로 작동되는 반도체 문명의 창조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자,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에 1982년에 입학한 김영환이라고 하는 학생은 훗날 유명해진 강철서신이라고 하는 문건을 통해서 주체 사상으로 당시 서울대학교는 물론 전국 대학 운동권을 평정했고, 그 흐름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 제국주의자를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식으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지극히 간단 명료한 내용입니다. 1803년에 출생을 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랄프 월도 에머슨은 김영환과 그 시대와 나라는 다르지만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회충을 몰아내고 우리식대로 생각하고 우리식대로 행동하자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김영환과 에머슨 둘 다 구체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내용이고, 둘 다 나라 전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에머슨의 아메리카니즘은 미국만의 독자적인 사상으로 스티브 잡스로 상징되는 반도체 문명의 시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영환의 주체 사상은 미국만의 독자적인 사상인 아메리카니즘과 달리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고유의 사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 주체 사상파들은 농촌과 농민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에머슨의 아메리카니즘과 김영환이 받아들인 주체 사상을 민주주의의 세계사적인 표본으로 등장한 동학 농민운동과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독자적인 사상 K사상, 한사상과 무엇이 같으며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아메리카니즘을 먼저 살펴봅시다. 미국에서 아메리카니즘이 나타나기 전에 그 토대가 되는 문학 작품이 먼저 나타나는데, 그 작품이 바로 유명한 나다니엘 호소온의 주홍 글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유명한 주홍 글씨의 내용은 유럽식 켈빈주의의 청교도적인 이상주의가 현실에서는 극도로 위선적인 것이며 현실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위험천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주홍글씨가 제기한 이 문제는 미국 사회에 당시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머슨은 이 주홍글씨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인만의 고유한 사상 아메리카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에머슨은 이 켈빈주의의 그 청교도처럼 외부에서 신을 찾거나 믿음을 찾지 말고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자아가 거대한 국가나 거대한 우주 못지않은 초월적인 가치와 힘을 가진 것이다 라고 설파를 합니다. 그리고 모방은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회충을 몰아내고 우리 식대로 생각하고 우리 식대로 행동하자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에머슨의 초월주의가 중심이 되어서 미국의 르네상스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성공을 하면서 이 아메리카니즘이 미국의 주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더 나아가서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의 프래그머티즘이 만들어지고 또한 60년대, 70년대 히피족들은 그 거대한 월남전에 대항을 해서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위대한 자아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히피 출신 스티브 잡스가 80년대에 조그만 자동차 차고 안에서 서부의 그 거대한 규모의 대기업이 만든 거대한 규모의 그 대형 컴퓨터에 대항을 해서 개인을 위한 PC를 만들고 개인을 위한 스마트폰까지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애플이 서부의 수만 명이 움직이는 그 관료적 대기업을 격파를 하면서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그 자아가 이들 세계적 기업을 초월하는 가치와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에머슨의 아메리카니즘이 이 시대 세계에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에머슨과 잡스의 아메리카니즘 개인주의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메리카니즘 개인주의의 거대한 서사시이며 또한 위대한 현대판 신화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를 위해서는 포이어바하와 마르크스와 황장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이어바하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위에 존재하던 신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아래에 존재하던 인간 즉 인류를 위로 끌어올려서 신 대신에 신성화한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마르크스는 현실에서 상위에 군림하는 소수의 자본가를 끌어내리고 아래에 존재하던 다수의 노동자를 위로 끌어올려서 신성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황장엽의 주체사상의 인간중심주의, 사람중심주의는 포이어바하가 신성시한 인류, 그리고 마르크스가 신성시한 노동자 대신에 사회를 내세우고 이 사회는 영생을 누리는 신성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황장엽의 인간중심주의, 사람중심주의는 곧 사회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회가 개인 그리고 시장 경제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은
신격화된 사회 꼭대기에 있는 수령에 대한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 민주주의를 증오하면서 스파르타의 소수 지배자가 다수 피지배자를 지배하는 과두주의 이원론의 그 구조를 거꾸로 뒤집어서 다수의 피지배자가 소수의 지배자를 지배하는 이원론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 황장엽의 인간중심주의, 즉 사회중심주의는 자율로 움직인 동학농민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율로 작동되는 반도체 문명과도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NL 주체사상파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민경우 씨는 NL 주체사상파는 농촌과 농민을 자신의 그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 주체사상파 NL의 진정한 생명력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또한 한민족 농경 문명의 삶의 방식 한사상이 현실에서 실현된 동학농민운동과 광주 민주화 운동과 연결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NL 주체사상파를 친북이니 종북이니 하면서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학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이나 북한 김일성 대학과는 달리 대한민국 스스로의 독자적인 사상을 아직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패배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학자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세계를 호령하는 아메리카니즘 개인주의를 만든 에머슨과 근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동학농민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수훈 최재우 선생과 한민족 집단적 지혜를 담은 K사상, 한사상, 이 셋을 비교 검토해 봅시다. 자, 에머슨은 아메리카니즘 개인주의의 그 개인이 위대한 이유가 그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신, 즉 오버소울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계시는 신이 인간 각자의 내부에 깃들여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근거를 제시한 수훈 최재우 선생 역시 에머슨과 똑같은 개념의 주장을 합니다. 즉 신앙의 대상을 나 이외에서 찾지 마라. 천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들거나 조상의 영을 받들거나 똑같이 내 안에 강림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 제자인 해월 선생은 벽에다가 신위를 두는 향벽설위가 아니라 내 안에 신위를 두는 향아설위를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민족의 집단적 지혜, 이 한사상, K사상 한사상에는 20여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 내용 모두가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천부경은 인중천지일,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늘과 땅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다. 단군 왕검님의 단군 팔조교는 하늘의 법은 오로지 하나요 그 문은 둘이 아니다. 너희는 오로지 순수한 정성이 하나 같아야만 너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자,
천범유일 불이굴 궐문 이유순성일 이심 내조천을 가르쳤습니다. 자, 단군조선의 도해 단군님은 천지인경에서 네 글자 일신강충, 그러니까 하나님 일신은 나의 중심에 내려와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등등 많은 예가 있지만 생략합니다. 자, 그러니까 K사상 한사상의 경전은 에머슨과 최재우 선생의 그 생각을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대는 아메리카니즘 개인주의를 넘어서 모든 것이 자율로 작동되는 자율의 시대를 향하고 있고, 미국 아메리카니즘은 이 거대한 변화에 절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넘어서 머리인 태극이 몸과 마음인 64궤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 자율의 사상, 개천의 사상을 이미 확립했고, 이 원리가 자율로 작동되는 반도체 문명의 설계와 운영의 원리인데, 바로 이 원리가 동학 농민운동과 광주 민주화 운동의 현실에서 명백하게 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자, 서양의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과 우리나라의 동학 농민운동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 봅시다. 서양의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은 다수의 피지배자가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자신을 지배했던 소수 지배자들의 목을 자르고 총을 쏴 죽이는 초대형 유혈 참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학 농민운동과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가 프랑스 혁명 군중이 바스티오 감옥에 쳐들어가서 감옥 방위를 맡았던 책임자의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창대에 꽂고 행진을 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에서 전봉주는 4가지 강령을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김계남은 이 강령을 현실에서 실천합니다. 김계남은 적중 한 사람이 관리 사무실에서 은가락지 하나를 약탈했음을 알고 그의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창대에 꽂고 행진을 합니다. 똑같은 모습이 서양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인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이 다수의 피지배자가 소수의 지배자를 죽여버린 거꾸로 된 과도주의의 대형 유혈 참사였다면은, 우리나라의 동학 농민운동과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다수의 대중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배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지배를 받는 민주주의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과도주의가 지배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서는 단 한 권도 없었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의 책 민주주의가 이 민주주의를 설명한 최초의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무려 300만 명의 대중이 결연히 일어나서 만든 동학농민운동의 그 핵심은 7개월 동안 전라도 지방의 집강소를 운영한 것입니다.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를 세워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다스림을 받은 민주주의를 책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실현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민주주의 실현의 예가 1980년 5월 80만 명의 광주 시민이 열흘 동안 광주 시민 스스로가 실현을 했던 민주주의입니다. 자, 5.18을 광주에서 직접 경험했던 미국인 선교사가 1980년 6월 5일에서 6월 6일 동안에 작성을 해서 미 대사관에 보고한 문건이 미 국무성에서 비밀이 해제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두 개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5.18 사태는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에 의한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자, 두 번째, 광주는 학생 또는 반체제 인사들이 점령한 위험한 도시가 아니었다. 광주는 위기 아래 시민들이 하나로 뭉친 도시였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보고서와 똑같은 내용을 5.18 특파원 리포트라고 하는 책이 이 5.18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도청 앞 분수대 주위 광장에서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수만 명의 광주 시민들이 모여서 군중 집회를 가졌다. 군중 집회에서는 시민군 지도부는 중요한 사항들을 시민에게 보고하고 그들의 의견을 구해서 방침을 결정해 나갔다. 계엄군과 시민군의 현재 상황을 보고하면 시민들은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고 집행부는 그 결론에 따라서 행동했다.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민주주의 이론이 대한민국 광주에서 광주 시민에 의해서 현실에서 이와 같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율로서 작동되는 새로운 반도체 중심의 문명은 기존의 아메리카니즘의 미국식 개인주의로서는 절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자율로 작동되는 반도체 중심의 문명은 우리 한민족이 수천 년의 역사에서 이미 수도 없이 거듭 증명을 한 자율로 움직이는 공동체의 강력한 힘과 빠른 속도의 원리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에서 3년 동안 300명의 한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 한민족 공동체의 그 자율로 작동되는 K사상, 한사상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두철미한 이론체계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집단적 지혜의 총합인 천부경 3.1신고 366사 안에 담겨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의 K사상, 한사상의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이미 동학농민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율로 작동되는 이 반도체 문명을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호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K사상 한사상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새로운 반도체 문명의 서사시와 그 신화를 현실에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확신을 저의 새로운 책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동영상 정규 강의는 만 1년이 되었지만 아직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원고의 5분의 1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강의를 끝내려면 앞으로 몇 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정규 강의는 이 강의를 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이 책의 원고를 보다 더 알차게 보강을 하고 그리고 완성을 해서 출판을 하는 일에 모든 힘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의 책을 출판한 다음에 그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최동환의 한사상 TV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본문 제19강 동학농민운동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움직인 자율의 원리가 자율로 작동하는 반도체 문명을 창조한다. 강의를 마칩니다.